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유캐스트의 파트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예, 윤 기자님, 요새 시장 현금이 넘친다고 하는데 네.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다들 주식 투자하는 것 예. 같아요. 저는 주식도 좀 요새는 좀 때가 아닐 수 있다라는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은행과 증권사와 보험사에 있는 거기서 그래도 돈이 있으신 분들을 고객으로 삼고 있는 PB, 이른바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두 분도 아니고 100명한테 여쭤봤거든요. 많이 여쭤보셨네요. 네. 그래서 그때 그 PB들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잡고 가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산가 같은 그 돈 많은 VIP한테 투자 상담을 해주고 그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게 바로 PB인데요. 각 은행과 증권사, 생명보험사 등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저희가 PB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번 6월에도 PB 1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달 28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낮춘 상황에서 정부도 재정을 동원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막 뿌리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어떤 투자 계획을 가져가는지 게 좋을지 좀 알아볼게요. 이번 조사는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은행 PB 49명, 증권사 PB 26명, 보험사 25명이 참가를 했고요. 설문조사 방식은 구글 서베이를 통해 물어보는 시기였습니다. 요새 세상이 좋아가지고 네. 설문조사를 만들고 링크를 뿌리면은 거기서 응답표 지금 저희가 다 봐요. 굉장히 편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나온 간명한 제목은 이겁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넘친다.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돈을 현금으로 묶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유망한 종목에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장기 매수하는 방안이 추천됐습니다. 그러니까 적금을 넣듯이 앞으로 오를 만한 종목을 꾸준하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뭐 5만 원이든 6만 원이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좋은 게 종목이 떨어졌을 때는 그만큼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또 평가 이익이 또 올라가는 거니까 또 좋은 거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W자라고 하죠. 한 차례 더 코로나19 충격이 올 수 있고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몰빵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팔아도 될 주식은 지금 정리해 놓고 장기 성장 주식, 헬스케어나 IT 이쪽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애널리스트가 집어 놓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또 보면은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요새 많이 오르긴 했어. 근데 뉴스에 나온 종목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네. 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PB 100명 중 60명은 3개월 뒤 코스피 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지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시장 유동성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PB나 금융권에 있는 그들만의 언어를 그래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른다. 오를 거고 진짜 오를 것 같으면 적극 매수 추천을 하고, 네. 좀 진짜 앞으로 오를지 모를지 진짜 아이마이하면은 소극적인 매수 추천을 하고, 네. 떨어질 것 같으면은 매도 추천이 아니라 보합. 그쵸, 보합을 얘기를 하죠. 매도 추천은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을 얘기를 하면은 이게 곧 매도 종목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보합을 얘기해요.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나 PB들이요. 잘 걸러들으면은 60명은 지금이랑 비슷하거나 앞으로 더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오르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식은 오를 만큼 올랐고 더 오를 만한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서 대세 상승을 기다리기보다는 등락 장세를 이용해 조금씩 수익을 추구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만약에 1800선에서 매수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에 크게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한 5%에서 7%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매도하시고, 또 싸지면 다시 매수하셨다가 다시 또 5% 7% 올라가면 매도하시고, 이런 반복적으로 해서 차익을 실현해라, 요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했으면은 더 오를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과감하게 매도하고 수익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은 이참에 정리를 하시고, 네. 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야 될 유망한 종목은 계속 꾸준하게 정리식으로 넣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 파는지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이게 주식이 계속 이제 오르다 보면은 5% 7% 수익이 나도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떨어지죠. 네. 아니 그리고 꼭 팔고 나면 또 올라요 또. 네. 그래서 그 팔고 난 이후에는 과감하게 그냥 안 보시는 게 네, 한동안 잊고 살아야 그쵸. 합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수익을 올렸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하시면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어떤 주식을 팔아야 하나,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바이오헬스 등을 적립적으로 투자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적립식으로 소액을 누적 투자하다 보면은 변동성에 따른 하락을 해도 손실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조정장이 왔을 때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미국은 진짜 아직도 개발이 덜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좀 유망하긴 해요. 거기는 인구도 그렇고 국토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다만 현재로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 주식 직접 투자를 권유하는 PB는 없었고요. 아직은 이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좀 뒤따른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떠냐? 일단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강보합, 그러니까 조금씩 우상향 추세를 예상하고 있었고요. 5% 이내 상승에 대한 예상이 100명 중 32명, 10% 이내 상승이 15명 이렇게 됐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좀 넘치다 보니까요. 그중 자금 일부가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밖 청주 등의 지역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요. 일부 재개발이 예상되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왕왕 있었죠. 강남 아파트값 상승을 예상하는 PB는 더 많았고요. 5% 이내 상승할 것이라고 본 PB가 40명,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본 PB가 16명이었습니다. 두 응답을 합치면 56명이었고요. 강남 부동산 시장은 모두들 오고 싶어하는 선망 지역이고 그곳 주민들도 결혼해서 분가를 하면 그 자녀들이 또 그 주변 강남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은 늘 주택 수요가 넘치고 그에 반면에 공급 부족한 지역이 정말 강남이죠. 그러니까 강남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 여건과 맞닥뜨릴 수 있어요. 만약에 주택 구입을 하셔야 하는 실수요자라면 청약을 노리시면 되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실 경우에는 본의 현금 동원력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가 아닌 일반 그냥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택을 통한 이 수익 창출은 당분간 올해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서울에 있는 집을 사지 못했다면 아쉽지만 청약을 노려보시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나 아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신이 청약하고 있는 신도시 지역에 미리 전세를 받아 이사를 가서 연수를 채워놓고 아이가 태어날 때 청약을 해서 신도시에 이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집을 살 때에도 아이가 있는 집이면서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 된다고 하면은 좀 청약도 좀 노려볼 만해요.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2.0%대에 와 있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좀 싸진 상태에서 LTV라고 하죠. 집값에서 자기 자본 비율이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주택 기간이 좀 있으시고 자녀까지 있은 그 세대주라고 하면은. 그래서 보금자리 론 같은 거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역주변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가격이 높고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9억 원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서울 외곽 등지의 아파트를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투자로는 자칫 상투를 잡을 수 있어요. 갭 투자도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미 정부가 갭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그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론으로 와볼게요. PB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금리 상황에서 돈을 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에 넣기보다는 조금 수익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곳에 말이죠. 주식과 부동산 펀드나 ETF 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좀 노려볼 만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저금리는 저물가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수익률0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흔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같은 상황을 가정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돈을 불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그런 것이고요. 1년에 물가가 0%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물가 상승이 0%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점은 돈을 굴린다는 것은 당신의 원금이 위협받는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원금이 잃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에
나쁘지 않은 것이고요. PB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하라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저는 저금리 시대에는 꾸준하게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본인의 일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의 용돈이 생긴 일이라고 하면은 혹은 일을 만들어 놓았다면 1년이면 약 120만 원인 거잖아요. 년 이자를 1%로 친다고 하면은 1억 2천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굴릴 돈이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듭니다.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몸을 완비하고 자기 개발을 하셔서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저금리 시대의 좋은 재테크 수단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산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하시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일, 특히 가장 좋은 건 노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일, 그거를 좀 많이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 들어보겠고요. 저는 파키하는 김기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